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보들을 모으다 보면은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매도 논란, 성숙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정부의 공매도 연장 조치를 비판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20년 9월 7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3개국 중에 하나다. 두 곳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서 헤지펀드 등 외국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비판을 한 것인데요.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대표는 바이오 종목 주식의 버블을 키우고 향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접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이걸 겁니다. 한국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공매도는 성숙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구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이며, 왜 하필 헤지펀드의 목소리를 빌려서 비판했으며, 왜 하필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객관적으로 외부의 시각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성숙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비판하는 기사를 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매도를 대량으로 친 법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적을 보면은 전부 다 영국이죠. 전부 다 영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의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영국에서 왜 하필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비판한 기사가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측인데요. 영국 국적의 법인들이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물려있던 헤지펀드들, 영국의 금융사들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싶었겠죠. 그 방법으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외신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연장 조치를 비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그냥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가지 정황상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이고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투자자 국적이 대부분 영국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2019년 8월 9일에도 해당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일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영국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카이만 제도 등 조세 회피처에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대차 및 공매도 거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여기관에서 빌려옵니다. 그럼 중개기관, 예탁원, 증권회사가 빌린 상태로 있으면은 이 차입기관, 여기가 이제 헤지펀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려옵니다. 증권회사로부터 헤지펀드가 빌려와서 공매도를 이제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재매수해서 상환하고, 이러한 게 흐름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여기 거래소 금융시장이죠. 우리가 대차 잔고를 먼저 보고서 공매도 잔고를 보잖아요. 대차 잔고가 늘었다라는 것은 공매도를 치는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 거래, 공매도 거래,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차를 한 다음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겁니다. 2019년 당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신라젠 팩사백 사태, 이러한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공매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파는가 했더니 영국의 공매도들이 나왔던 거죠. 이 당시에 또 공매도 투자자 대다수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젠에 대한 공매도 얘기도 있고, HLB에 대한 공매도도 있고, 파미셀에 대한 공매도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 과열증권으로 헬릭스믹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봤듯이 역시 공매도 주요 창구는 모건 스탠리, CS, 메릴린치입니다. 그리고 국적을 살펴보면은 영국 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코스피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에 523건이 공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영국 투자자 공시건만 444건으로 8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이제 깨알로 도이치모터스 공매도 보유자는 라임자산운용으로 공시됐다,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증권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증권사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주체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실질적으로 공매도 주체들은 TRS, CFD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TRS 총수익 교환 약정, 총수익을 교환하겠다는 약정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증권회사랑 헤지펀드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RS는 헤지펀드가 증권사로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면은 증권사가 대신해서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매입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럼 보유자가 증권사로 찍히겠죠. 헤지펀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키움증권 창구를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면은 보유자는 키움증권이 아니라 나죠. 창구를 내가 키움증권 사용했지만은 보유자는 내가 됩니다. 하지만은 TRS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증권사 창구를 사용하지만은 증권사가 또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상이고 실질적으로는 헤지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드러나지 않겠죠. 증권사가 보유자로 뜰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권사는 헤지펀드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증권사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TRS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증권사가 자기 이름으로 보유했는데 거기에 손실, 수익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증권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대신 매입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총수익을 이후에 교환하겠다라는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식사업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 헤지펀드들을 대신해서 주식을 매수하고서 그 차익을 다시 이 투자자, 헤지펀드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바로 TRS, CFD 같은 수합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헤지펀드는 증권사로 수수료를 줍니다. 증권사는 주식을 매입합니다. 정산을 하겠죠. 이익이 나면은 헤지펀드로 돌려주게 되고, 만약 손실이 나면은 헤지펀드가 정산할 때 손해를 보존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증권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도 플러스는 주고 마이너스는 보존받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헤지펀드는 총수익을 받아가고 대신에 수수료를 증권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증권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제하고 나면은 확정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자신의 명의로, 증권사 명의로 거래를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확정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 TRS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TRS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 담보 비율이 50%인 경우 증권사 5억 원, 헤지펀드 5억 원으로 A회사 주식 10억 원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니까 내가 10억을 거래하고 싶다면은 5억 원만 넣어두면 되죠. 그래서 내가 5억 원을 넣으면은 증권사 5억 원 레버리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억 원짜리를 매매하게 되고, 자, 이 회사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11억 원으로 끝났을 경우에, 자, 1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되죠. 근데 이 1억 원 수익은 증권사 계좌에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증권사에서 헤지펀드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 실제 차익을 헤지펀드로 스와프하기 때문에 TRS, 총수익 스와프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증권사 계정으로 매매를 하고서 결국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돌려받게 되고, 그의 반대급부로 증권사는 고정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게 바로 TRS 계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 투자자가 영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국 공매도 연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국 외신 기사가 나온 것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TRS, CFD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